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1강이에요. 수식이죠. 수식부터 이제 함수식 배우실 차례가 됐네요. 조금 페이지 범위가 깁니다. 수식을 잘 배워 놓으셔야지 함수식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잘 잡아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엑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수식은 뭐냐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수식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주소로 사용할 거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계산기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엑셀에 주소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엑셀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랬었을 때 그 주소와 연관돼서 주소의 종류도 배우셔야 되겠고, 그 주소와 외적으로 이름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주소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수식이 잘못되게 되면 오류가 뜨겠죠. 그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의 종류가 8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오류 메시지를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자, 오늘은 수식에 대해서 거의 기본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 요거 잘 이해하시게 되시면 편해집니다. 앞으로 출발해 보죠. 그럼 수식은 뭡니까? 네,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계산하고 분석하고 참조하는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값을 뽑아내는 게 수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하게 자료만 입력해갖고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란 얘기죠. 자료를 입력했으면 그 자료, 입력된 자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산을 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뽑아내는데 특화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수식은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걸로 시작합니다. 는, 더하기, 빼기. 그렇죠? 만약에 빼기로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음수 처리가 되면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항상 이렇게 출발합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수식은 수식 입력줄에 입력한 수식이 그대로 표시되며 셀에는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무슨 뜻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그럼 여기 나온 답이 있겠죠? 그 답이 셀에는 답이 예를 들면 50이다 그러면 50이 나타나는 거고, 요 셀 포인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 fx 수식 입력줄에 갖다 놔보면 보게 되면은 이런 수식에 의해서 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fx는 무엇이 나타나고 수식이 나타나고 셀에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해하시면 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만약에 이 결과값을 수식에서 참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식을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누르시면 된다? 컨트롤에다가 물결 무늬를 누르시게 되면은 요 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라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수식의 개념 잡으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죠. 그럼 수식에서는 사용되는 연산자가 있을 겁니다. 그 연산자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겠죠? 먼저 가감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자, 우선순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랑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섞여져 있으면 곱하기, 나누기부터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한다. 그런 개념. 자, 이 표시는 엑셀에서 뭐라고요? 거듭제곱. 어떤 식이냐? 2에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돼? 2 곱하기 2가 되셔갖고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우리가 거듭제곱이다, 이 표시를 요걸로 합니다. 눈웃음으로 보통 많이 쓰죠. 이모티콘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술연산자, 수학적으로 사용된다 그래갖고 산술연산자. 그런 다음에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네요. 초과, 크다, 이상, 크거나 같다. 그런 다음에 작다, 미만, 이하이다, 같거나 작다. 그런 다음에 이 표시는 같지 않다. 그래갖고 부등호와 부등호로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비교 연산자, 이런 것도 우리가 수식에서 사용해갖고 나중에, 그냥 기본적인 수식에는 안 들어가지만 함수식 같은 거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요거 M% 기호 이렇게 부르는데 두 개의 연산자를 연결해준다. 그래갖고 원래는 수식이 들어간 상태에 그 뒤에 글자가 붙는다, 못 붙는다? 못 붙는다. 그랬을 때 나 이 뒤에 글자 붙이고 싶어요. 그렇다고 글자만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그 뒤에 무엇을 글자를 붙여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연결연산자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이게 뭐예요? 범위연산자. 우리가 엑셀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범위를 잡아갖고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우리 앞부분에서도 문제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 A1부터 A2까지.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을 참조하겠습니다. 범위연산자, 구분연산자. 이 녀석은 이제 나중에 함수 배우시게 되시면은 함수에서 필요한 인수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 인수란 개념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그 인수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구분연산자. 그런 다음에 공백을 넣게 되면 교점연산자라고 그래갖고 영역 사이에 공통인 셀.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렇게 놓고 한 칸 띄우고 그런 다음에 A1부터 B1까지 B2까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다? 어디하고 어디가? 예. A1부터 A2까지는 여기죠. 그렇죠? 한 칸 띄웠어. A1부터 B2까지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 중에서 뭐가? 겹치는 부분, 공통인 부분의 영역셀을 참조해라. 아, 그럼 여기가 되겠구나라는 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겹치는 부분 찾아내요. 중간에 뭐가 있으면 공백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갖고 요런 연산자들이 복합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뭐 참조 연산자가 제일 먼저 발동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텍스트 연산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 순으로 발동이 되더라라는 거,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참조의 개념인데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었을 때 헷갈릴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참조를 우리가 상대 참조라고 불러요. 상대 참조가 뭐예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한 칸에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 자동 채우기 배우셨지 않습니까? 계산이 이루어지고 난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 갖고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끌어갖고 나머지 부분도 자동으로 계산하겠다. 그 개념이 생겨나세요. 그랬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A1셀을 찍게 된 상태에서 계산을 해갖고 이 A1셀을 참조하면서 밑으로 끌 수도 있고 옆으로도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이 A1셀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끌 때 이렇게 넘어오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밑에 있는 값들이 계속 계산에 응용된다. 이런 방식. 상대 참조. 옆으로 갔었을 때도 넘어간다. 상대 참조. 그래갖고 제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릴 때 나중에 이제 엑셀 화면에서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계산을 할 때 내가 참조하는 셀이, 내가 이용한 셀이 계산을 해갖고 자동 채우기를 했을 경우 밑으로도 끌리고 옆으로도 끌리면 이 녀석을 우리가 기본 방식인 상대 참조라고 불리고, 여기서 F4를 누르게 되면은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요렇게 앞뒤로 문자와 숫자 앞뒤로 달러자가 붙어요. 얘는 고정, 내가 수식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위치는 계속 쓰면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고정 방식을 써갖고 그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수식상에서 밑으로 끌더라도 이 위치는 끌린다 안 끌린다? 끌리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끌리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수식에 응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갖고 이 녀석은 끌리지 않고 그 위치를 계속 절대적으로 고수합니다. 그래갖고 이름 자체를 절대 참조라고. 기본 방식은 뭐라고요? 무조건 상대 참조예요. 근데 이 녀석을 내가 수식의 모양이나 수식의 개념에 따라서 절대 참조로 바꾸면서 계산할 때도 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보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 위치를 갖고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올바른 값은 이런 것들이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자, 복사 붙여넣기 수식의 자동 채우기 시에 주소를 어떤 방식으로 참조할 건가? 복사 붙여넣기 할 때도 상대 참조가 되게 되면 상대 참조 형식으로 움직이게 되고, 절대 참조하게 되면 그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라는 거. 여기에서도 쓰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갖고 자동 채우기 시 복사 붙여넣기 때 내가 사용하려는 주소를 그 위치에 못 박아 놓을 거냐 아니면 끌리게 할 거냐, 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 외적으로 또 다른 주소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소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상대 참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이해되셨죠? 나머지는 혼합 참조라는 말이 나타나요. 끌리는 방향을 제한을 시켜놨어.
예를 들면 달러자가 여러분들 앞에서 절대 참조할 때 붙였던 기호 맞으시죠? 그렇죠? 이 달러 기호가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끌 때 끄는 방향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숫자 앞에 달러자가 붙어져 있으면은 얘는 숫자는 여러분들 뭐예요? 행이잖아요. 그쵸? ABCD는 열이잖아요. 그러면 행 앞에 달러자가 붙게 되면 행은 뭐하고? 고정시키고. 그렇죠? 밑으로 끌게 되면 행은 끌리지 않아요. 일행을 계속 참조하고 있는 거야. 그 대신 옆으로 끌 때는 여긴 달러자가 없죠? A에서 B, C, D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얘는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A 앞에 달러자가 붙게 되면 얘는 뭐가 고정이 되는 거야? 열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앞에는 달러자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끌 때는 끌려. 옆으로 끌 때는 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러자가 하나만 있다 그래갖고 이런 방식을 우리가 혼합 참조. 끄는 방향에 따라서 고정되는 부분이 있다. 행을 고정시킬 거냐, 열을 고정시킬 거냐. 예. 그럼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조금 있다가 저와 같이 엑셀 그 화면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개념은 끌리는 방향, 상대 참조는 밑으로도 끌리고 옆으로도 끌리고 절대 참조는 절대 끌리지 않고 그런 다음에 혼합 참조는 어디 앞에 달러가 붙였냐에 따라서 끌리는 방향이 제약이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참조의 개념, 같은 통합 문서. 그렇죠? 시트 내에서 같은 통합 문서에서 다른 시트도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트 1이 있고 시트 2가 있는데 내가 계산하려는 값이 여기에 참조를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시트를 넘나들면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서도 넘나들면서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갖고 다른 시트에서도 참조가 가능하고 다른 파일에 있는 값을 위치를 갖고 와서 계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통합 문서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하면 워크시트의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 뭐가 붙는다고? 뭐가 붙는다고? 느낌표가 붙어요. 느낌표가 붙어요. 기억하세요. 뭐에서? 같은 통합 문서에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는 느낌표가 붙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 시트명에 영어 숫자 한글 이외에 다른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앞뒤로 뭐를 붙여줘라? 작은 따옴표를 붙여줘라. 예를 들면 공백이라든지 특수문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앞뒤로 특수문자가 붙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셨었을 때 보세요. 느낌표 붙은 것까지는 이해돼. 다른 시트를 참조했으니까. 그쵸? 근데 앞뒤에 뭐가 붙어 있어?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죠? 왜?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공백이 없었으면요. 여러분들 요 따옴표도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형식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를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 엑셀 만들고 활용할 때 이미 이렇게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배워서 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른 문서의 데이터를 참조하면은 문서의 이름에 뭐가 붙는다고? 대괄호가 붙는다고요. 대괄호가 붙는다고요. 그래서 경로명 전체는 뭘로? 작은 따옴표로 둘러쌉니다. 자, 여기 이제 다른 파일일 때의 예시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게 되면 5교시 사용자 지정 서식 파일. 요거는 파일명. 그 파일명의 시트. 그런 다음에 그 시트 뒤에 느낌표, 주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뭘로 붙고 파일명 앞뒤로 대괄호가 붙고 전체 경로, 시트명까지의 경로 사이에는 뭐가 붙는다?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여진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저게 어떤 뜻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과 다른 시트에 있는 값도 참조할 수가 있어요 라는 거 일단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뭐예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셀 주소 이름은.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A1셀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런 A1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트를 만들면 시트를 생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고유 셀 주소.
근데 내가 앞으로 이 A1셀을 찍을 때 나 이거 A1셀 찍기도 싫어요. 나 이름 정해서 쓰고 싶어. 그게 말 그대로 이름 정이에요. 그 셀 주소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꾼다. 사용자가 정의한 이름으로.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범위, 한 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된다고 범위도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참조하고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이름 정의의 규칙은 반드시 뭘로 시작해라. 문자로 시작해라. 혹은 밑줄 가능하다. 또 역슬러시. 슬러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슬러시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역슬러시라고 불러요. 그렇죠? 요걸로 시작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름 안에는 공백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공백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본 고유 주소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어. 여길 우리가 A1셀로 고유 주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엄한 범위가 갖고 나 여기를 A1셀로 사용할래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요. 예,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갖고 고유 주소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 뭐라고요? 공백 못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기본 주소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문자, 밑줄, 역슬러시로만 시작해야 된다. 그래갖고 영문은 255자, 한글은 120자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까다로워. 어떨 땐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어떨 땐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갖고 문제 보기에서 답을 여러분들 쉽게 유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이 있어. 예를 들면 여기를 사과라고 이름을 정해놨는데 다른 셀을, 그러니까 요 셀을 사과라고 적어놨는데 요 셀을 또 사과라고 이 셀의 이름을 사과라고 정의하고 싶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똑같은 이름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메시지가 붙어요. 여기도 사과고 여기도 사과면 나중에 엑셀이 계산할 때 여기를 참조하라는 얘기인지 여기를 참조하라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건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타나게 합니다. 자, 이름 정의 방법과 삭제 방법. 자, 이름을 어디서 한다? 이름 상자에서 하면 제일 편해요. 이름 상자에서 이름 쓰고 난 다음에 무슨 키 눌러라? 엔터 키 눌러라. 그런 다음에 수식 탭에 이름 정의는 수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참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를 정의된 이름에 가갖고 이름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 영역, 그렇죠? 선택 영역으로도 이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름 정의의 삭제는 다시 여기 들어와서 삭제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런 메시지 같은 거 보면서 여기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가장 편하게는 이름 상자 이용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렇죠? 그런 이름 관리자 같은 걸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정도 볼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름 정의를 쓰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된 이름이니까 A2. 근데 내가 그 이름을 뭘로 하고 싶다? 여기다가 앞으로 내가 사과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계산할 때 사과라고 하게 되면 A2를 참조한다. 여기를 참조하죠. 그렇죠? 요 이름이 뭐기 때문에? 사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은 뭐냐면은 블럭 잡고 이름 만들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밌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예.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할게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온 게 있네. 이름 정의는 무조건 뭐로 쓴다? 절대 주소로 인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름 정의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뭐로 쓰인다고요? 절대 주소 개념으로 쓰입니다. 왜? 어차피 정해진 이름이기 때문에 끌어봤자 뭐로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름은 무슨 주소 방식으로? 절대 주소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한번 나가볼까요? 자, 계산을 하다 보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요. 8가지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셀 너비보다 길거나 이건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셨었죠? 그래갖고 표시를 못하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너비를 넓혀주면 됩니다. 라는 거. 자, 두 번째 오류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div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디비전 그래갖고 나누기예요. 뭘로 나누면 0이나 빈 셀로 없는 값으로 나누기 하게 되면 에러가 뜨죠. 우리 어떤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하게 되면 저런 메시지가 뜨고 NA가 붙게 되면은 인수에 없는 값이나 잘못된 값을 지정할 경우 그래갖고 값이 없어.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잘못된 값이나 뭐 잘못된 이름
인수에 없는 값이나 잘못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조 메시지가 뜹니다. 예, 그런 다음에 name은 이름이죠. 참조하고 있는 이름이 삭제되었거나, 그렇죠? 이름 정의를 해갖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름이 삭제되었거나 틀려갖고 이름이 잘못된 형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값을 뽑아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name이라고 붙게 됩니다. 라는 거. 그리고 특징들 기억하세요. 네, 특징들 기억하셔갖고 문제에서 우리가 특징 갖고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널은 없어요. 무엇이? 교점이 없어요. 교점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교점이 없어. 그렇게 되면 교점이 없는 데서 참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갖고 널, 우리나라 말로 없어요 이럴 때, 중복의 범위가 없을 때 넘, 숫자죠. 숫자 범위가 너무 커갖고 계산에 사용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갖고 잘못된 숫자를 입력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게 넘이다. 그런데 요 녀석은 다음에는 레퍼런스, 참조, 유효하지 않은 셀, 그렇죠? 참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엄한 셀을 참조하게 되면은 참조 오류. 그러니까 참조란 말 쓰게 되면은 레퍼런스 나오시면 되고. 자,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도 이거고. 그리고 논리값이나 숫자가 필요한 수식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등 잘못된 인수, 잘못된 값을 집어넣었어. 잘못된 연산자를 사용했어. 그래서 갖고 수식을 자동 고침할 수도 없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랬었을 때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이러고, 잘못된 인수나 잘못된 피연산자를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렇게 밸류, 값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밸류 그러면 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값이 잘못됐어요.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타나더라. 자, 그런 다음에 순환 참조 경고. 이거는 뭐냐면은 수식에서 값을 나타낼 부분이 참조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럼 값이 나타나지도 않은 빈 셀이 계속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뺑글뺑글 돌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오류가 뜹니다. 그런데 그 오류는 어떻게 뭐 표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가 떠요. 순환 참조가 있습니다. 순환 참조를 제거하거나 수식을 다른 셀로 이동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의 순환 참조 경고도 뜬다라는 거 이따가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화면 한번 보시죠. 이때까지 배우셨던 것들이 그래서 엑셀 화면에서 주소가 뭐고 참조가 뭐고 그런 다음에 이름 정의가 뭔지 우리 한번 엑셀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엑셀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계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내가 필기, 실기, 합계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수식에서 필기와 실기를 더한 값을 뽑아내고 싶다면 여러분들 뭘로 시작하시라고? 눈으로 출발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엑셀에는 여러분들 이 기능이 되기는 하지만 이 기능을 잘 안 써요. 엑셀 쓰시는 분들은 88 더하기 70 이렇게 하게 되면 계산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은 제가 주소를 이용한 건가요? 아니면 계산기 방식을 이용한 건가요? 계산기 방식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얘는 밑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 그 숫자를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방식은 엑셀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료가 입력되어 있으면 그 입력된 주소를 이용해 갖고 계산을 해보자. 이게 기본적으로 엑셀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는을 치고 자 볼게요. 여길 찍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찍히나요? 위에 C4. C4에 있는 값 더하기 D4에 있는 값. 엔터 치게 되면 158. 맞죠? 이 녀석을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 재밌게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여기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 여기 주소 한번 보실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결과값이 나타나고 수식 입력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한 주소의 그 위치값들이 나타나더라. 그거 보면 C5에서 D5로. 요 밑에 보면 C6에서 D6으로. 아, 그렇구나. 여기서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 이 자동 채우기 형식, 계산식은 유지가 되고 주소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계산값이 편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달러자가 붙지 않으면서 무슨 주소? 상대 참조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가산점은 어떻게? 가산점은 5점을 주겠다는 얘기죠. 는을 써갖고 이렇게 쓰게 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5점이 되는 건 맞긴 맞아. 밑으로 끌게 되면 이상해지죠? 그렇죠? 이거 왜? 이 가산점이란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점이 여기에도 나타나야 되고 여기도 나타나야 되고 여기도 나타나야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시켜야 돼?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는 해갖고 요 녀석을 누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절대 주소를 사용하려면 뭐를 눌러라? F4번을 눌러라. 기억나시죠? 그러면 앞뒤로 달러자가 붙으면서 어떻게 되더라? 밑으로 끌게 되면 이렇게 5점 5점이 나타나면서 위치값 한번 보실래요? 2원, 밑에도 2원, 밑에도 2원 이런 식으로 그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계속 참조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참조. 그러면 여러분들 합계를 하려고 그러면 가산점 빼고 계산했네?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 맞으시죠? 요럴 때 수식의 수정을 볼 때는 여기다 대놓고 다시 뭐 더하기 빼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딜 가라?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 그런 상태에서 다른 방법은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수식이 나타나갖고 다시 한번 수식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다 대놓고 더하기 5점 드렸는데요. 선생님 여기다 그냥 더하기 찍게 되면 앞에 계산했던 게 모두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거나 계산이 나온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통해서 나머지 계산을 그렇죠? 더하기 얼마를 해줄 겁니까? 5점을 해줄 거고 엔터를 치게 되고 밑으로 끌게 되면은 다시 밑으로 끌게 되면은 값들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계산점이 없다 치게 되면은 가산점이 없다 치게 되면 여러분들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 한꺼번에 계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는 찍고 이거 더하기 여기 찍고 엔터 치게 되면은 이렇게 그렇죠? 자, 잘못했죠? 무엇을? 다시 한번 는 이거 더하기 여기 찍고 얘는 반복적으로 써야 되는 건 맞다 틀리다. 그러면 여기서 F4를 눌러준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엔터 치은 다음에 밑으로 끌게 되면 여러분들 이 녀석이 가산점 없이 한꺼번에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식의 개념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무엇과 무엇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한 개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혼합 참조는 원래 커말 2급에서 계산식으로는 잘 나오진 않는데 필기에서는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원래 혼합 참조는 커말 1급의 수식에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랬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위치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해갖고 여기 나타나야 되고 맞죠? 여기는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여기 나타나야 되고 여기는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여기 나타나야 돼요. 자, 얘는 밑으로 끌려야 되는 거 맞죠? 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참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랬었을 때 밑으로 끌었을 땐 그렇게 된다 치지만 옆으로 끌 때 한번 볼까요?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여기 나타나는 것까지는 똑같아. 여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야 되는 거 맞죠? 여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밑으로 끌고 옆으로 끌어야 되는데 끄는 방향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써야 되는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럴 땐 뭘 쓰셔라? 혼합주소를 쓰셔라.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는 쳐갖고 계산을 할 거니까. 요 녀석은 밑으로 끌 때는 끌려야 돼요. 2, 3, 4, 5, 6. 옆으로 끌 때는 끌리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옆으로 끌 때는 끌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밑으로 끌 때는 끌려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고정해야 돼요? 열을 고정시켜야 되죠. F4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소의 형태가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 녀석은 무슨 참조? 상대 참조. 이 녀석은 절대 참조. 이 녀석은 행 고정. 그렇죠? 숫자 앞에 달러가 있으니까 행 고정. 한 번 더 누르면 열 고정. 그렇죠? 아, 얘는 열 고정 시켜놓고 곱하기 요 녀석을 하는데 얘는 밑으로 끌 때는 고정해야 되고 옆으로 끌 때는 2, 3, 4 넘어가셔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 행고정을 해야 되겠구나. F4를 눌러가면서 이렇게 행고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행고정, 열고정에 대한 그 모양적 측면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얘를 밑으로 한번 끌고 옆으로 한번 끌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구구단이 깔끔하게 만들어진다.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컴마 1급에 나오는 함수도 웬만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소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서 내가 편하게 주소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 주소에 바꾸는 방법들 이런 것들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정의라는 개념 그리고 오류 메시지는 우리가 나중에 그냥 외우는 개념으로 해갖고 문제를 이해하는 개념으로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이름정의 한번 해보죠. 자, 이름정의에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셀을 이름 상자가 여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가라고 할게요. 그렇죠? 요 셀은 제가 뭐라고 하고 됐나요? 예, 그리고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 쓰고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할 때 아까는 여기 찍고 여기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보세요. 무엇으로 바뀌나요? 여기 분명히 주소가 C4였는데 가나로 바뀌네. 엔터 치면 계산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될까요? 는 치고 가 더하기 나도 될까요? 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자주 사용하는 셀의 주소를 정의해 놓고 그 위치를 글자로 표현해 갖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 그렇죠? 간단한 거에는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써요, 여러분들. 아까도 무엇이 자주 사용하거나 자주 참조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이름 정의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름 정의를 할 때 블럭을 잡게 돼 갖고도 이름 정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고 이 블럭 범위는 앞으로 내가 뭐라고 할 거다? 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다라고 하게 되면 이 블럭 범위가 계산이 이루어질 거란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수 썸이라는 걸 배우게 되실 텐데 수학 함수 배우시게 될 텐데 썸 쓰셔갖고 제가 여기다가 다라고 치고 그렇죠? 계산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범위가 다기 때문에 썸은 합계라는 의미인데 이 범위에 있는 값들을 다 합치란 얘기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셀 이름 정의 아까 어디서 하신다고요? 수식에 가서 어디가 있다. 이름 관리자. 여기 요 파트가 이제 이름 관리자에 대한 개념인데 이번에는 영역으로도 이름을 한번 잡아 볼까요? 자, 선택된 영역으로 자, 첫 행 왼쪽 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잡아 볼게요. 첫 행 왼쪽 열, 뭐 끝 행 오른쪽 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첫 행 왼쪽 열 갖고 우리가 이름 정의를 하는데 저는 첫 행 갖고만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름 바꾸게 되면 여기는 아까 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실기, 여기는 가산점, 여기는 합계, 여기는 이름인데 아까 여러분들 여기 이하고 름자 사이에 공백이 하나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게 되면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을 한다? 이름을 잘못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백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게 되면 이짝 끝나고 난 다음에 언더바가 하나 생기는 거 보이십니까? 혹시나 자동으로 이름을 정의할 때 공백이 들어가면 그 공백은 뭘로 대치를 한다? 언더바로 대치를 한다. 이런 것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떻게 블럭 잡았어요? 이렇게 블럭 잡았죠? 그래서 첫 행을 가지고 이름을 정의할 겁니다. 이름 관리자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아까 요거 삭제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편집도 가능할까요? 여기 나를 편집 누르게 되면 이 이름이 난데 어디를 이름이 나가 아니라 마로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마로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편집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름 정의 상자, 이름 관리자. 이런 걸 기억해 갖고 우리가 수식에서 이름을 나타내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름 잘못된 거 보이시죠? 왜? 다라는 위치를 참조해야 되는데 다라는 위치가 없으니까 이름이 잘못되게 되면은 잘못됐어요 선생님 다라는 이름 상자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임 이름이 잘못됐다라고 요런 아까 메시지가 뜬다라고 했던 거 요게 오류 메시지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응용을 해갖고 문제를 이해하고 푸셔야 됩니다. 자 개념은 잘 잡으셨을 거예요.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와 보죠.
강의가 조금 길어지는데 첫 번째 수식을 잘 배워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값이 다른 하나는 먼저 수식에서 따옴표로 묶는 거는 원래 문자로 인식하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 근데 일반적인 수식에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 개념 같은 거를 문자로 인식하게 되면 이건 그냥 단순히 숫자로 계산해 갖고 또 처리가 됩니다라는 것도 이런 문제가 간혹가다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라. 자, 따옴표로 문자로 처리됐지만 기타 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개념으로 숫자 처리 개념으로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얘는 얼마? 20 빼기 10이 돼 갖고 10이 됩니다. 얘는 당연히 20 빼기 10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요 따옴표 내에 있는 걸 하나의 형식으로 이해를 하란 얘기예요. 하나의 형식. 이게 뭐예요? 12월 20일이죠. 요게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형식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12월 20일에서 12월 10일 빼면은 날짜 차이 얼마 나옵니까? 얘도 10 나와요. 그렇죠? 근데 따옴표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따옴표가 없게 되면 그냥 얘는 수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감승제의 원리에 의해서 얘는 얼마? 20분의 12 빼기 10분의 12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2로 나누게 되면 10분의 6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답은 마이너스 0.6이 답이 나오겠죠. 분수로는 답을 안 보여줍니다. 항상 이렇게 수식으로 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따옴표로 묶여져 있으면 하나의 형식으로 이해해갖고 그 형식에 맞게 개념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따옴표로 묶어져 있지만 형식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얘는 20이 돼갖고 얘나 똑같다. 그렇죠? 이런 문제 재밌네요. 그래갖고 이런 문제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 밑에 우리 교재 설명 잘 달아놨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내용의 입력 내용을 수식에 입력할 때 셀 참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A에서 A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A 열이죠. A에서 A까지라는 게 A 열이죠. 얘는 그럼 뭐예요? 1행부터 3행까지 모든 셀을 참조해라. 맞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돼 있고 여기 한 칸이 띄어져 있네.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요 범위와 요 범위가 합쳐지는 교차 지역이 셀 범위로 인식이 돼야 되겠죠. 참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A1셀부터 D1셀까지와 요렇게 나눠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눠진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교차 범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범위를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자, 요 얘기 한번 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A1부터 A5까지인데 앞에 느낌표하고 시트 명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무슨 뜻이다? 시트 1에 A1에서 A5까지를 참조해라. 맞죠? 수식상에서 이런 식으로 참조라는 개념을 응용할 수 있다.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 답은 3번인 건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다음 중 셀 참조에 대한 거다. 수식 작성 중 마우스로 셀을 클릭하면 아까 우리 엑셀 화면에서 보셨죠? 기본적으로 해당 셀이 절대 참조로. 기본 쪽은 뭐예요? 상대 참조죠? 마우스로 클릭하겠을 때 상대 참조. 이 녀석을 바꿔나가는 게 아까 무슨 키? F4번 키. 그렇죠? F4번 키도 돌리다 보면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또 혼합 참조, 다시 상대 참조. 오케이? 그리고 얘는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은 땡. 다음 중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에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 에러 발생 안 합니다. 어차피 같은 위치를 참조하기 때문에 계산값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라는 거.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초점이었었어요. 옳은 것이니까 얘도 땡인데요. 그러면 자,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의 이름과 마침표가 아니라 시트명 뒤에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는 그때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느낌표를 찍어야 돼요? 느낌표. 그렇죠? 그리고 답은 몇 번? 4번밖에 없네요. 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또
연결하여 붙여넣기 했을 때 셀 참조를 같이 연결해서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기억하셔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참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들은 엑셀 실행 들어가셔갖고 잠깐 자료 간단하게 입력하시고 여러분들도 눈 찍고 계산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다음 중 A7셀의 수식. 야, 얘는 절대 주소. 얘는 행고정, 열고정의 상대 주소. 혼합 주소를 입력한 후에 그런 다음에 A7셀을 복사하여 C8에 아이고 이거 C8 이러면 안 되는데 C8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는 했기 때문에 A1셀에 있는 1 더하기 A2셀에 있는 2 하니까 여기는 일단 3이 나타나는 게 맞아. 그쵸? 이 녀석을 복사를 떠갖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대요. 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대. 그러면 이 주소의 변화가 있다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도 상대 주소, 절대 주소의 참조가 같이 응용되면서 따라온다. 얘는 절대 주소기 때문에 여기는 A 1셀이 맞아. 더하기. 자, 열고정이니까 옆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여기서 밑으로 한 칸 내려온 만큼 2에서 얘에서도 한 칸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얘는 절대로 고정됐기 때문에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옆으로 2칸, 밑으로 한 칸 내려왔는데 옆으로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왜? 열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밑으로 한 칸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칸 밑으로 내려온 뭐가 된다? A 3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3이 되는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답이 4번이에요. 아, 4번이 아니죠. 답이 4예요. 번호가 2번인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그 주소에 기억되어 있는 참조가 되어 있는 그 방식대로 위치도 이동이 된다. 그랬을 때 절대 주소는 어차피 그대로 돼 있고 그런 다음에 혼합 주소는 혼합 주소 그대로 움직인 만큼 따라 움직이면 된다. 그 대신 어디가 고정되어 있는지 그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항상 상대, 절대, 혼합, 상대, 절대, 혼합. 그랬었을 때 열고정, 행고정을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 문제 볼게요. 참조 대상 범위로 사용하는 이름 정의 시 이름의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 글자는 밑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공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런 다음에 A1셀과 같은 셀 참조 주소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자, 여러 시트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름이 헷갈리면 계산에서 참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중 셀 범위를 선택한 후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범위 이름 정의했을 때 그 이름 정의에 대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름은 기본적으로 아까 상대 참조 쓴다고 했어요. 절대 참조 쓴다고 했어요. 별표라고 그랬죠? 이름 정의하게 되면 그 이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절대 참조입니다. 답은 볼 것 없이 1번. 공백 없어야 된다. 맞고.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맞고. 정의된 이름은 다른 시트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다. 자주 사용하는 그 셀 주소를 내가 다른 시트에서도 편하게 쓰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답은 1번이 되죠. 자, 7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그림을 A2부터 D2까지 다 상대 주소네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이름 정의하는 문제겠네요. 자, 선택하여 이름을 정의한 경우 이름 정의에 대한 개념으로 아까 우리 선택해서 이름 영역 만들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첫 행이네요. 요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 범위는 코드 번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품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여러분들 뭘로 대체한다? 언더바로 대체한다. 품명이 돼야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제 얘기 맞나요? 그리고 이름은 공백을 포함할 수 없다. 혹시나 이렇게 이름 정의를 자동으로 할 때 공백이 있으면 그걸 뭘로 대체한다? 언더바로 대체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지금은 첫 행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볼까요? 자, 요 그림 기억하시고 보기 한번 보시죠.
다음 중 정의된 이름은 모든 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시트를 넘나들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자 참조 대상을 편집할 수 있을까? 이 편집할 수 있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 관리자. 이름 관리자 갖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더라. 자 이미 통합 문서에 사용 중인 이름이 있는 경우 기존 정의를 바꿀 것인지 묻는 메시지 창도 나타난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다음에 이름 상자에서 코드 번호를 선택하면 A3부터 A5까지 아까 맞잖아요. 그렇죠? 자, B3에서 B5 영역을 선택하면 워크시트의 이름 상자에 품명이라고 나타납니까? 아니면 품 한 칸 띄우고 명이라고 나타납니까? 요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4번. 오케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수식의 개념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수식은 나중에 함수식으로 연결해 갖고 계속 문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류 떴다. 자, 오류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너무 큰 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숫자 값을 잘못 입력하게 되면 저거 숫자라는 개념. 밸류 셀에 입력된 숫자 값이 너무 커서 셀 안에 나타낼 수 없을 때 이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샵. 그렇죠? 네, 그렇죠? 답은 볼 것도 없이 2번이네요. 자, 참조하게 되면 레퍼런스. 네임은 수식의 텍스트. 다른 말로 수식에서 사용되었던 이름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외우세요, 여러분들. 편할 겁니다. 다음 거 나가보죠. 다음 중 썸을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요렇게 썼대. 그러면 요렇게 하게 되면은 콜론이 빠진 거죠. 나타나는 메시지는 원래 A3 땡땡 A9가 돼야 되는데 요게 요렇게 됐으니까 요게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셀 이름 정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름 정의를 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잘못된 이름이죠. 그렇죠? 그럼 이름이 잘못됐으면 나타나는 오류는 이거죠. 볼 것도 없이. 그래서 4번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 정의와 관련돼서 사용된 이름과 관련돼서 혹시 오류가 뜨게 되면 이렇게 네임 이런 식으로 뜬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수식에서 발생한 오류 메시지와 그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밸류,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오케이. 항상 문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에서 보기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0으로 나눈 거. 그렇죠? 특정 셀을 빈 셀 혹은 0으로 나눴을 때 디비전 0 그래갖고 0으로 나눌 수 없다.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서 사용했을 경우. 얘도 맞네요. 그렇죠? 이름이죠. 이름적인 측면. 좋습니다. 숫자의 인수가 필요한 함수가 다른 인수를 지정했을 때. 자, 이거는 REF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참조가 된다고. 참조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 답 몇 번? 4번.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담중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아이고 또 나왔다.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이제 여러분들 문제 몇 번 보니까 문제가 눈에 들어오죠? 답은 밸류입니다. 설명 끝. 자, 다음 중 D2 셀에서 그림과 같이 수식을 입력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뭡니까? 이건 아까 보셨고 다 이제 이해는 되시는데 요 수식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수식 한번 보실래요? 썸에서 A2에서 D2까지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면 어디서 어디까지 계산해야 돼요? 합계를 낼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합계를 낼 겁니다. A2에서 C2까지 가야 되죠. 자기 자신의 위치를 계산을 해버리죠, 지금.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가 뜬다? 순환 참조 경고가 뜬다.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치값이 계산식에 이용되면서 값을 구하지 못할 때 여긴 지금 비어져 있는데 이 썸 때문에 어떤 값을 뽑아내야 될지 얘들도 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가 뜹니까? 순환 참조 경고가 뜨게 됩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어요. 이때까지 역대급으로 기네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첫 시간 이 수식감 개념에서 이렇게 길게 강의를 했냐?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없어. 엑셀을 배우시는 분들에서 일단 수식이란 개념은 자꾸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수식이란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였다? 일단 참조의 개념과 종류 꼭 기억하세요. 밑으로 자동 채우기,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복습, 요거는 복습을 꼭 해드리고 넘어가야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런 다음에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절대 주소. 나타날 수 있는 오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외우셔가지고 충분히 응용하시면 되는데 참조의 개념을 이해하시자. 이렇게도 끌리고 이렇게도 끌리면 이게 뭐가 된다? 상대. 그렇죠? 이렇게도 끌리고 이렇게도 못 끌리게 되면 절대. 그렇죠? 요렇게 끌리고 요렇게 못 끌리게 되면은 어떻게? 옆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행 고정. 밑으로 못 끌리니까 행이 고정된 거고 옆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요렇게 끌리고 요렇게 못 끌리게 되면 얘는 열 고정. 그렇죠? 상대는 이렇게. 절대는 앞뒤로 딸라. 됐죠? 요렇게 되면 행은 고정이죠? 행이 고정이 되면 여러분들 어디에 달러가 붙어야 돼? 여기에 달러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다음에 열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붙이면 안 되고 얘는 반대가 되겠죠. 열이 고정이 되고 행은 끌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요런 모양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끌리는 방향과 끌리지 않는 방향을 판단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신다는 거. 조금 어려웠나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엑셀 처음 들으신 분, 엑셀 사용하셨던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나 선생님 저 이때까지 엑셀을 써본 적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요 파트 제발 한 번만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식에 대한 개념 잡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함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첫 번째 시간은 수학 함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